네, 총선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연결해서 지역의 선거 상황을 민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인데요. 강원대의 김기석 교수님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예, 뭐 이렇게 태평성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네, 태풍제냐다. 네네. 자, 강원도의 우리 전반적인 민심이 궁금한데요. 직접 네네. 느끼시는 민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민심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면 좀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밖에. 저런 이 전국적 관심이 크지 않은 곳 이런 것은 여론조사 자주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잖아요. 실제로 도내에 이제 18개 시군이 있는데 원주하고 춘천 이런 정도를 제하면 대부분이 아무래도 보수가 우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나 심판의 의미가 강하고 그런 분위기 강원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에는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강원도가. 근데 최근에는 나빠졌어요, 급격히. 그래서 전국 평균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고요. 뭐 선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국힘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제 군 지역은 특히 그렇고요. 춘천, 갑, 원주 같은데 이제 민주당 현역이 두 분이 계신데 이런 지역고 또 원주, 갑 정도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죠. 예. 또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 바람도 강원도도 만만치 않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전국적인 분위기와 비슷하네요. 네. 네, 자,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격전지 금방 말씀하신 춘천 갑인데요. 여기가 춘천뿐만이 아니라 철원, 화천, 양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도농복합 선거구가 됐는데 민주당이 허영 의원이 현역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혜란 후보인데 네. 여기는 분위기가 어때요? 허영 의원이 수성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지난 두 번 선거가 여기는 김진태 대 허영 구도로 치러졌어요. 김진태 앞에 두번 도지사. 선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승 1패가 됐죠.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패배 후에 도지사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란 변호사가 당내 비례대표 의원을 했던 노영호 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두 번 선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예컨대 이제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신이 양구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예전에 김진태 의원은 경상북도가 본래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신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김혜란 의원은 춘천 토박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춘천 출신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소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네요. 있습니다. 그 뭐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할 텐데 다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두 분 다 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시니어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확 먹혀버리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남성 대 여성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기존엔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에 춘천에 여성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이 춘천여고 출신이에요. 네. 근데 아시지만 지역이라는 게 여기 춘천이면 춘천고, 춘천여고 이런 데가 이게 이제 해경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김진태 지사는 성수고등학교고 그다음에 허영 후보는 강원고등학교라고 이 춘고나 춘여고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춘천고 춘여고 대 비춘고 춘여고 뭐 이런 식의 강원고등학교 유복여고 출신이고 한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대결 구도가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새로 나오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 같은 면에서 허영 의원이 앞서 있는데 후보로 되고 난 다음에는 양진영이 급속하게 결속되는 그런 분위기다. 결집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붙어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허영 의원 입장에서는 뭐 소지역주의라든가 뭐 학교 간 대결이라든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결국은 정권 심판놀이라는 정치 선거로 끌고 가는 게 좀 그나마 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 예결위에 두 번이나 들어가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뭐 예산을 끌어왔다든가 뭐 이런, 기존 말하는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같은 게 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를 해야 되고, 역시 이번에는 정치 선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원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주에 예, 예. 원주 갑인데요. 원창무 네네. 후보가 이제 민주당 시장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현역 의원이죠. 네네.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자, 여기는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예, 여기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이긴 해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도 꽤 있는 도심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이제 의원직을 던졌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원창묵, 박정아 이 대결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박정아 후보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더니 나가서 딴짓한다 뭐 이런 식의 지역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들은 아무래도 원창묵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지역 정서가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 갑 정도는 굉장히 수도권화돼 있어요. 네, 혁신도시도 인접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역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박정아 그 의원이 당대변인도 하고 비대위 대변인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중앙 정치에 너무 집중하다 하면서 지역구 관리가 미흡했지 않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원주시장 3선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지자체장 3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게 마련이고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참신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상대적으로 뭐 조직은 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확산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상당히 접전인 그런 상태이죠. 네. 아무래도, 예,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박정아 의원이 현직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지역구에 많이 내려서 활동하지 않은 바람에 박정아라는 이름은 알아도 이분이 원주 자기 지역구 의원인지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민주당이 조금 나간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불이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나요? 선거를 하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강원도가 이제 되게 군 지역이라든가 여러 개를 합쳐서 이렇게 지역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거구를 만드는데 원주만 유일하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의 한쪽에는 원주 갑 쪽에는 예컨대 지정면이라고 해서 면 지역이지만 기업 도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져서 어떤 지자체 선거에서 하나로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으로 나눠서 치르고 이렇게 된 지가 두 번째 지금 선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 균형 발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에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관심사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만든 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마 이쪽에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 발전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말만 하지만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추세죠. 보수 분들은 중요한 자기들의 어젠다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태백산맥 넘어가서 강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데 이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사퇴했어요. 결국 이제 권성동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분이 그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저분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번에 이제 시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라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죠. 이제 강릉은 워낙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입니다. 예전서부터 계속해서 그랬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홍윤식 당시 행자부 장관을 공천을 했는데, 권성동 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네. 그런데 그때 또 이 내부적으로 뭐 논란이 많아서, 강릉시장을 지낸 최명희 씨도 또 출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가 세 달락으로 이제 세 갈래가 됐던 것이죠. 거기서 권성동 후보가 이겼는데, 그 보수표가 세 개로 나눠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한 분으로 이 단일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표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대1 구도가 되면 보수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전국적인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고 뭐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윤핵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반감 같은 것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릉시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KTX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외지인들의 유입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참 부동산 버블이 심할 때, 뭐 속촌이 강릉이니 양양이니 이런데 아파트 만들고서 외집분들이 많이 아파트 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수도권 영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 중산층 지역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내부 조사, 민주당 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꽤 김진남 후보가 따라붙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3자 구도화해서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김한근 후보를 사퇴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사가 나올지는 이제 요번 주말쯤에 아마 한번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진짜 이 강릉에는 이 KTX를 타고 서울 민심이 좀 강릉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점점 이제 강원도도 교통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미디어도 이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고립돼가지고 보수 무조건 우위고 이런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도시는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여기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뭐 4개 군을 합쳐 있고 4개 군이 다 큰 사이즈의 군들이죠. 속초시를 제외한다면. 네. 현역인 이양수 의원이 국민의힘이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흥미롭게도 김도균 후보가 이분이 삼성 장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삼성 장군 출신인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 정책을 좌우하는 그런 위치도 지냈고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은. 사실 이제 국방부 장관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도 있었죠. 게다가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서울에 뭐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이분이 거기 소위 이제 장태환 장군 역할을 했던 수도방위 사령관 출신이에요. 수방사령관.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은 그때는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이었고 이름은 달라졌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군 쪽에서는 정권의 핵심이 맡는 자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하여간 경력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군 지역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DMZ에 가까운 지역이다 접경 보니까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분의 경력이 그런 것들을 캄프라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제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내려오신 여기 이 지역으로 와서 활동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좀 넘은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양수 의원을 상당히 따라붙은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혹시 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제 4개 시군인데 지역별로의 이제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존재하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요.
속초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하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도 많게 되고 중산층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스윙 지역입니다. 자, 수도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제하고 고성은 전방 지역이고 보수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군수가 군인들. 두 지역 다 민주당 군수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후보만 좋다면 무조건 굉장히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제 고성이 민주당 이제 단체장인 이유는 여기 이제 뭐 현역 군인들이 많이 복무해서 이런 측면도 있는가요? 주소지를 네, 뭐 두고 있다거나 이래서 젊은 분들이.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 군인들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투표를 하시게 하려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후보들이 나오면은 이깁니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제 양양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는 한 번도 뭐 민주당 쪽에서 뭘 해본 적이 없고 네. 매 선거마다 표차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후보가 좀 약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꽤 경력도 갖추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뵀는데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군인답지 않게 소탈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지역은 그런 게 통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도 접전 지역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역이 아주 이제 최적화된 후보를 민주당에 공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속초군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속초 선거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동인 후보 후보가 저희가 한번 좋으니까.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강원 지역이 선거구가 8개입니다.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2석이에요. 춘천에 하나, 원주에 하나 이런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좀 더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춘천에 철원 화천 양구를 묶어서 가불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춘천 일부 5개 동이 6개 동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원주는 이제 원주 자체가 둘로 나눠져 있고 춘천갑 허영 의원이 있는 원주을 송기현 의원이 있는 원주을 그다음에 원주갑 정도는 민주당이 조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속인고양은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춘천을은 아무래도 이제 철원 화천 양구가 합쳐 있고 춘천은 동의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보수세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태삼정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하고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이렇게 묶여 있는 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국힘이 어느 정도 우세한 이런 정도의 판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6개 지역구에서는 다 도전자 입장 아닙니까? 현역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중도층 이것도 강원도에서 꽤 되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가 이 투표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촌야도네요. 군 단위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시 지역은 네네. 민주당이 우세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예전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예컨대 관권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인구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60, 7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수가 70% 이상 보수에 선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는 지금 거의 40% 이상 돼요. 고령화 지수가. 45%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령화 되신 분들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여촌야도. 네. 네, 결과적으로. 저는 도촌진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도시 지역의 이 젊은 층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권 심판론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느냐 이게 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컨대 이제 면 지역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면 별 잘 안 먹힐 거라고 봐요. 거기는 뭐 완전히 아무리 그 민주당이 어떻고 뭐 윤석열 정권이 어떻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이번을 찍는 성향이 강한데 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고 예컨대 철원 같은 경우에 다들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전체 면적에서 시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만 인구는 두 면에 모여 있고 거기는 다 아파트 지역화되고 있어요. 지역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 뭐 그런 분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민주당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이광재 전 진사나 또는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원주나 춘천에 출마했더라면은 이게 이슈몰이도 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작동이 하는가요? 뭐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좀 나와주시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없지는 않았는데 조금 뭐랄까 좀 민주당이라는 게 어쨌든 그것도 약간 진보당이고 진보적인 정당이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정책과 관련된 공격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갑으로 가서 지금 선전하고 계시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다 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목표는 8석 중에 4석 정도 한다. 뭐 이 정도가 민주당은 목표인 것 같네요. 네. 최저 목표는 그런 정도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 선거 개표 방송하면 왜 한반도 동쪽이 뻘겋잖아요. 네. 또 이게 땅덩어리도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각적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게. 엄청나죠. 그래서 그 색깔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너무 한쪽만 찍는 거는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한두 석 차지하면은요, 이 파란색 색깔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완전 효과가 엄청 있어요. 커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각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네. 네, 교수님 오늘 뭐 저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번씩 예, 저희가 또 총선 전에 또 전화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